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드디어 대한민국 헌법은 일제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타협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광주 시민의 승리이자 온 국민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역사에 딱 한 번 있는 오늘입니다. 광주가 이 사건이 있어서 오늘 공직을 찍었습니다. 서울까지 가지 않고 광주에서 이 사건 끝낼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한 번만 힘을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세 한번 하시죠. 법원 청라 기다리기 안 돼야 되거든요. 좀 사진 촬영 하신다고 청하했는데 만세를 한번 하시면서 불러주십시오. 예. 근로정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 그러면 만세. 그다음 나고야 해 그러면 만세. 대한민국 광주 근로정신대 시민 모임 만세 3번 하겠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 만세. 나고야 해 만세. 근로정신대 시민 모임 만세 3번입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 만세. 나고야 해 만세. 근로정신대 할머니 함께하는 시민 모임 만세. 대한민국 만만세! 법심 소송 승소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참석자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셨습니다. 소송 원고이신 이동년 할머니 모셨습니다. 소송 또 피해 당사자이신 박혜옥 할머니 모셨습니다. 그리고 김봉래, 김술래 두 분의 유족이십니다. 우리 김중곤 어르신 오셨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이국원 상임대표님 계십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공동대표 김선호 선생님이십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김정훈 대표님 인사드리겠습니다. 1999년 3월 1일 나고야 지방재판소에서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이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그 주역들입니다.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 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회에 여러분이 10분이 오셨습니다. 다카하시 마코토 대표님, 플라오 테루미 대표님, 변호단 3국장을 하신 이와츠키 코지 변호사님, 그리고 회원분들 함께 하셨습니다. 회원분들 모두 일어나서 인사해 주십시오. 국경과 인종, 사상을 초월해 인간이라면 당연히 추구해야 할 인류 보편적 상식과 정의의 문제가 광복 70년 동안 수수방관되어 왔다는 점이다. 말할 것도 없이 이 책임은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에 있다. 피해자들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 당시 초등학교를 갓 졸업하거나 심지어 초등학교도 마치지 않은 10대 어린 소녀들이었다. 배움에 목마른 아이들에게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공부도 가르쳐준다고 속여 17개월여 동안 사실상의 감금 상태에서 무일푼으로 강제 노역을 강요한 것은 그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반인도적 인권 범죄이자 중대한 아동 학대다. 아울러 이는 시작부터 끝까지 식민지 민중의 피와 땀을 침략전쟁의 수모품으로 동원한 일본 정부 조직적인 개입과 방조 없이는 결코 저질러질 수 없는 일이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마무리된 일인데 한국 사법부가 국민 감정에 편승해 부당한 판결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한일 회담 당시 일본 정부가 작성한 문서 몇 페이지만 들춰봐도 이 같은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무엇이 그리 두려운지 모르겠지만 당시 한일회담 문서조차 떳떳이 공개하지 못하는 일본 정부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결했다는 것인가?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유효하다는 점은 일본 최고재판부 판단 역시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자국 사법부 결정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또 애써 이를 무시하면서 어떻게 감히 한국 사법부 결정에 대해 왈가왈부한단 말인가?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은 억지 주장을 펴기 전에 2007년 4월 일본 최고재판부 니시마츠 건설 판결문부터 다시 읽어보라. 모름지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법리는 결국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피해자들은 이미 한계 수명에 와 있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그런데 미쓰비시가 지금까지 취한 태도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것이었다. 대리인 선임 지연, 억지 주장, 재판 후 쟁점과는 전혀 무관한 자료 제출 등으로 갈 길 바꾼 피해자들의 발목만 잡아왔다. 이것이 도의적인 시간 끌기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미쓰비시는 들어라. 미쓰비시가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상고로 또다시 시간을 허비한다면 이는 제2의 반인륜 행위이자 용서받지 못할 범죄다. 아시아 태평양 전쟁 시기 10만 명을 강제에 동원한 전범견 미쓰비시가 대한민국 헌법과 싸워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사죄할 줄 모르는 전범기업이라는 악명 외에 또 무엇이 있겠는가? 미쓰비시는 이제라도 제대로 된 사죄와 배상을 통해 인류 앞에 떳떳한 기업으로 거듭나길 재차 촉구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한민국이 헌법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출구는 결코 없다. 미쓰비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판결을 즉시 이행하는 것뿐이다. 2015년 6월 24일 근로정신대 할머니 함께하는 시민모임. 우당탕탕 쳐온 겁니다. 몇 가지는 제가 미리 준비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인용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보다는 그냥 사건이 이런 판결이라고 확인하는 차원에서만 자료를 받아보신다면 몇 장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판결은 어쨌든 승소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판결이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의 미쓰비시 강제 동원은 불법 행위가 분명하다. 그 불법 행위에 대해서 미쓰비시 중공업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게 그 기조였습니다. 그리고 다만 당시에 동원되었던 원고들이 각각 그 지진에서 다치시는 정도, 사망한 정도, 그리고 이후에 고국에 돌아와서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손해배상액을 조정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어쨌든 제가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지만 피고는 양금덕 할머니, 그 다음에 박혜옥 할머니, 김성주 할머니에게는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고요. 이동열 할머니에게는 1억만 지급하라고 했는데 정확한 내용은 판결을 받아봐야지 그 내용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인지. 다만 예측하기를 일본 대지진, 번화가의 대지진 때 피해 상황이 반영되었을 것이다라는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중건 어르신께서 1심에서 가장 적은 액을 판결을 받으셨는데 번화가의 대지진 때 동생분의 사망에 대한 위자료가 적극적으로 반영돼서 그리고 다른 가족들과의 그 위자료 문제 등을 고려해서 1억 남짓한 돈인데 제가 드릴 때는 1억 280만 원이었는데 이것도 판결문으로 208만 원이었나요? 예, 208만 원이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시 근로정신대 대원들이었던 꽃단 나이의 할머니들이 어린 그 학생이었죠. 13살, 14살 학생들이 일본국의 식민지 노동력 착취 정책에 의해서 거짓으로 가르쳐주고 먹여주고
돈도 벌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거짓말을 통해서 이렇게 강제로 연행해가고 그 이후에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노동을 하고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노동을 하고 아동에 대한 위험한 노동을 하고 그 다음에 대지진 등에 대해서 적절한 교육이랄지 보호 조치도 없이 대지진의 피해를 입게 하고 이런 것들은 미쓰비시가 우리 원고들에게 한 불법 행위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해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고국에 귀국해서의 온갖 오해와 순환들을 겪은 그 한을 위자료로 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판결의 내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피고들은 여러 가지로 대응을 했는데 간단하게 법리적인 문제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재판 관할이 없다라는 것,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할 자격이 없다 이런 취지인데요. 우리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이고 우리나라 할머니들이 동원된 사건이고 그 강제 동원된 장소가 우리나라이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나라 민법을 가지고 판단하겠다라는 게 재판부 입장이었고요. 두 번째, 그 미쓰비시가 역시 일본에 의해서 강제 동원됐지만 일본은 전범기업으로서 일본의 식민지 정책 그리고 태평양 전쟁에 적극 협조했던 공범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의 책임을 일본에 미룰 수 없다. 미쓰비시 중공업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 특별법을 제정해서 그 과거 전범 기업에 대해서 책임을 면하는 법을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걸 들어서 현재 미쓰비시는 책임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다. 실질이 현재 미쓰비시나 옛날 미쓰비시나 법 제정해서 기술적인 면만 바뀐 바는 없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 법이 받아들일 만한 것이 아니다. 공소영속에 반하는 것이다. 지금 봐서 실질적인 건 똑같지 않느냐라는 게 판결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선행 일본 재판에 모순된다. 이미 일본에서 원고 청구가 패소된 또 재판에서 되겠느냐라는 게 있었는데 그 재판은 일본국의 재판은 과거 일본의 식민지 정책이 정당화됐다는 규범적 논리에 서 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3.1운동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거의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정당화됐다는 논리에 서서 한 어떠한 논리도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 헌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국 재판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한일 청구권 협정을 들어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한일 청구권 협정은 안에는 개인의 원고들의 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 만약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그 국민의 개개인의 청구권까지 포기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부당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소멸시효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에 대해서도 65년대까지는 한일 국교가 정상화되지도 않았고 그 이후에 한일 외교의 문서가 공개되지도 않았다. 그리고 만민공동위원회에서 그러한 청구권 그 협정 안에는 원고들의 청구권까지 포함됐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 같다라는 입장도 표명했고 대부분의 재판도 있었다면 그 대부분 재판 무렵까지는 원고들이 사실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고들이 권리 포기한 적이 있다.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위로금 등을 받으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어떤 권리 행사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서류를 쓴 적은 있지만 그것이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권리 포기로는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재판의 간단한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남은 과제가 있는데요. 남은 과제들은 간단하게 그냥 언급만 하겠습니다. 3차 소송을 끝으로 이제 저희가 그 지난달 22일 날 3차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4일은 대부분 판결이 있은 지 3년이 지난 해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에 의하더라도 지금 나머지 아직 그 근로정시대 피해자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구제가 모호한 상황입니다. 이분들의 구제를 위해서는 입법적인 소멸시효에 대한 권리를 해결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 불만도 있습니다. 마치 한일 간에 그리고 그 과거사 중에서 그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서 남아있는 게 마치 그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해만 있는 것처럼 정부는 다루고 있는데 아직도 이처럼 남아있는 피해자들이 있는데 어찌 그것만 가지고 정부가 한 일을 다 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그 외교적으로도 중국 같은 경우는 미쯔비시와 적극적으로 협력 조정을 이루어가지고 사실상 타결이 임박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도 중국과 미쯔비시와의 조정과 같이 적극적으로 보선 노력을 해서 우리도 평화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이 더 이상 늘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며 당장은 상고를 해서 재판을 미루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사건하고 같이 진행되고 있는 8건의 재판, 특히 현재 파기 환송돼가지고 부산고등부터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 판결이 빨리 조속히 선고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이게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요 정도로 해서 제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이 나이에 생을 마감할 줄 알았지만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합쳐서 이렇게까지 참 승리를 다가와서 오늘날 기쁨을 받고 보니 감기무량한 눈물과 슬픔과 말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힘도 이만한 시민 여러분께서 협조를 해주신 저택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과 여러분들께서 한몸 한뜻으로 협조를 해서 이만한 승리가 돌아왔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눈물도 다 말랐지만 오늘날 기쁨으로써 대한민국 만세다는 우리가 삼창을 불렀습니다마는 모든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 앞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는 이런 눈물을 흘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께서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힘을 합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이만 우리 눈물과 다 이겨버리고 기쁨, 웃음으로 죽은 날까지 우리 대한민국과 같이 내가 여기서 다시 독단으로 만세를 부르겠습니다. 우리 근로전시대 할머니 하를 부르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세! 만세! 시민 여러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오늘날 오늘을 저희들이 15년 동안 일본을 왔다 갔다 하는 투쟁했던 이제 우리 시민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이 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승리해서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저희들이 일본서부터는 어때 모든 것이 지고 돌아올 때 지는 것보다도 약한 나라가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내가 공부하는 데 힘썼고 또 우리나라가 여러 여성들이 강해가지고 이 일본 같은 나라를 우리가 힘을 보다도 모든 능력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을까? 그러면 그 일본 한국을 떠나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영광이고 우리나라의 법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승리의 영광을 여러분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은 아주 세상과 같이 많으나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때 당시에 거기에 가가지고 살아서 돌아온 분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 누이동생이 거기 가서 죽어서 돌아온 것보다도 이런 한편에서 이 소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그때 당시에 얘기를 줄여서 요약해서 한 몇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누이 동생이 일본에 갈 때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가지고 모든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또 돌아와가지고 2개월 만에 제가 그때 당시에 일본에서 말을 좀 하겠다는 마술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김한순경 거기에서 말을 타고 있었을 때 또 재차 일본에 가야 할 그런 형편이 있었습니다. 그건 일본에 왜 가는가 하면 거기에 말 타는 기구를 저희가 사가지고 오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 그게 돌아오고 난 다음에 2개월 만에 또 갔어요. 가서 보니까 다시 상황을 보니까 그때까지도 일본 사람들이 약속했던 학교 보내준다, 또 월급 준다, 이것은 전 이행되지 안 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제가 동생들한테 다 납득시켜놓고 얼마 안 됐으니까 좋은 일 있겠지 그러고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5개월 후에는 또 무슨 소식이 있었나 하면 죽었다 이거예요. 동생이 죽었다 이거예요. 시청에서 단지한테 그래서 이제 시청 쫓아가서 웬 일이냐 하니까 자기네들도 단지 죽었다는 소식만 들었지 내 마음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또다시 일본에 갔습니다. 일본에 가가지고서 그 동생들 죽은 동생을 못 만나고 그때 당시에는 제 동생과의 친구였지만은 그 아이가 동생하고 아주 친가족과 같이 지냈는데 그 아이가 나를 보더니 얼마나 서럽게 울더가. 그때 당시 나보고 오빠 그랬습니다. 지금 그때 내 후로는 내 차가 되었지만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서러움을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간단히만 이렇게 되고 말았는데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집안에서 큰 고통을 받고 서러움을 당한 것은 뭔가 우리 동생은 죽고 동생과 같이 갔던 친구 아이만 돌아왔을 때 그 아이가 집으로 들어와서 부모 앞에서 어머니 아버지 내 동생 이름이 수문인데 수문에는 죽고 나만 살아왔어요 하면서 울어서 울고 할 때 그 가족들의 서러움은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 어머니는 정신을 잃고 뭐라고 말을 못할 정도로 아주 눈물로 그 장소를 했어요. 그래서 나도 역시 그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막 그러한 서러움을 당해가지고 우리 유가족으로서는 현재까지 아주 서러움을 잊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근데 간단히 너무나 길게 얘기하면 곤란해서 또 그걸로 끝나고 한 가지 제가 말할 것은 이 법정을 가지고 말을 하겠어요. 일본에 가서 재판을 한다고 갔는데 우리 이 할머니들, 원고들 또는 이 유가족이 이 사람들 분이 없고 우리 정부로서는 아무런 그것도 뭣도 없었습니다. 단지 우리들만 가가지고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사정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마지막 단계 항소심에서 마지막 단계 한마디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 법정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있는 여기서 한국에서 온 원고인 김중권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서 있는 나는 한국의 피해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말하고자 할 것은 뭡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가해자는 일본 사람들, 또 그 중에서 또 우리를 돕고 이 도움에서 우리를 좀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일본 사람들, 이것을 재판하는 사람들도 일본 사람들. 도대체 이것은 우리는 뭡니까? 이런 말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는 여기에 있는 원고 한 사람뿐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모르지만 아주 자기네들이 생각이 있는 사람 같았으면 좀 가슴에 뭐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그 장소에 또 한 가지 자기네들한테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얘기하는 뭐인가 하면 현재 이 상황에서 가해자들은 별 수 있으면 이 일이 빨리 오래 끌어서 통화된 것을 원하는다. 현실적으로 없어진 것을 원하거다.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 그것을 원하지는 않는다. 그러고 말했습니다. 현재 당신네들 앞에 우리가 서 있지 않느냐? 죽지 않고 당신네들한테서
사과의 말 듣기 전에는 절대 국민은 죽지 않는다. 요거 말했어. 그래가지고 그 후에 또 한 가지는 당신들 외에 온 일본 국민들은 이 일이 그 옛날 벌써 지나간 일이단 말이야. 이런 일에 대해서 그 논할 필요가 뭐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보다도 그렇게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 당신들이 더 죄가 크다고 내가 그랬어. 그러나 이 역사적인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거라. 판단이 이런 이유로서 그때 최후 재판에서 최후 증인으로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 후로 또 최고 재판 여러 가지 그때까지 지날 때까지도 우리나라 정부에서나 우리나라 기관에서 와서 후원했더니 거기에 대사관도 있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나 내가 여기서 왜 이런 말 하느냐. 오늘 여러분들의 한에 대해서 너무 감격의 마음에 부딪히고 있어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나서서 법정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한다. 이런 얼마나 보기스러운 일입니다. 가슴에 닿습니다. 앞으로도 이 일이 또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현재 아베 정권에서는 처음에 아주 곤란한 이런 뭘 가지고 나오고 있으면 조금 부드러운 그런 기색이 있기는 있지만 이걸로서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 이 근성이 저는 잘 알아요. 하다가도 될 듯 하면서 끊어버린다. 이런 증상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 국민들이 단계에서 이 일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일정 때에 모든 수모를 당했던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앞으로도 이 일뿐만 가지고 제가 부탁드린 거 아니고 모든 것을 협조해 주셔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서러움을 좀 풀어줬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今紹介されました名古屋から参りました高橋です。この度の勝利判決を手にして、今喜びと感動を抑えることができません。 저는 지금 소개를 받았던 나고야에서 온 다카시라고 합니다. 오늘 이 판결을 듣고 이 순서 판결을 듣고 기쁨과 감동을 얻을 수 없습니다. 提訴以来16年4ヶ月朝鮮女子勤労挺身会の被害を知って29年間いろいろな出来事が頭の中を駆け巡っています。 재판을 제기한 지 16년 4개월 이 사건을 알게 되면서 29년 그동안의 것을 다시 기억해보니 여러 가지 일들이 주마돈처럼 자기 머릿속을 돌고 있습니다. 70年間も謝罪も賠償も放置してきた国と三菱重工に今からでも遅くないという美辞麗句を私は投げかけるわけではいきません。 70년 동안 사죄도 배상도 안 하고 있는 일본 국가와 미쓰비시한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다는 미사 요구를 갖다가 던지는 생각은 없습니다. 今からでは遅すぎるのです。 지금부터 시작한다면 너무나 늦습니다. 時間は
取り戻せません。 시간은 다시 되찾을 수 없습니다. この罪の大きさを完全に償うことはできないということを三菱重工は心から認識し、直ちに社長自らが原告に土下座して謝罪し、未払い賃金など70年分の賠償金を支払うことは三菱重工の最低限の罪滅ぼしです。 하여튼 이 죄를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갚을 수는 없다는 것을 선고하면서 하여튼 지금 마음속으로부터 이 사실을 인식해서 미쓰비시 사장은 당장 원고들 앞에 나서서 스스로 무릎을 꿇고 근처를 하면서 70년 동안의 미불임금과 배상금을 당장 지불해야 됩니다. 上告などもってのほかで罪の上塗りです。 사고를 한다면 또 거기에 죄를 갖다가 보태놓은 셈이 됩니다. 私たちは加害国の国民の責任において原告が納得する解決まで戦い抜きます。 우리는 가해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민의 책임으로서 피해자 원고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 순간 그때까지 마지막까지 싸우겠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감사합니다.